몸이 너무 아파요, 삭신이 아파요, 뭐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 이거 일반 감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진료 보고 집에 가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보이면 꼭 저희한테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에 열이 많은 친구들도 그 열을 배출해내는 과정에서 호흡기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혜림입니다. 한의사 장선영입니다. 한의사 노승희입니다. 오늘 우리 감기 가지고 얘기한다면서. 네, 맞아요.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가 확실히 많이 더 늘었어요. 감기는 제일 많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커서 어른들은 감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병원도 요즘은 오픈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애들 아프면 아빠가 새벽부터 6시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서 있고 엄마는 애 돌보다가 시간 되면 맞아요. 가고, 그리고 또 감기로 아프면 등원을 못 하니까 엄마 아빠 또 뭐 회사 스케줄에 영향도 미치고 할머니 막 투입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감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감기를 사실 환영할 만한 건 아닌데 막 일부러 걸리게 할 만한 건 아닌데 그걸 아이가 이겨내면 꼭 나쁜 건 또 다 아니잖아요. 감기를 이겨내면서 내 면역 체계가 또 한 번 더 단단해지고 외부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성인의 감기는 그냥 귀찮은 일, 힘든 일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아이는 아직 면역 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 감기를 경험하면서 아이한테 경험치가 쌓여서 면역력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 감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 이 감기를 통해서 이번에 아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면서 치료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어머님들한테 아이가 수학 문제도 이렇게 자꾸 풀어야 자기 실력이 늘지 않냐. 맞아. 지금 우리 아이가 되게 중요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시점이다. 이걸 일부러 걸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걸렸으면 그걸 아이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면 다음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거고 그 경험치의 누적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평생 쓸 수 있는 면역력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감기 걸리면 싫죠. 맞아요. 이게 내가 풀이를 해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풀어가야지 이게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당장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또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뭐 답지를 꺼내서 풀이를 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감기를 끝내버리고 싶다?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 감기를 앓을 때 아이의 컨디션이 보면 막 밥맛도 떨어지고 막 또 짜증도 많고 밤에 깨서 막 코 막혀 막 이러면 이제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되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그거는 꼭 나쁜 건 아니다. 일반적인 감기가 보이는 자연 경과가 있잖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경과를 거치면서 낫는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엄마가 아이의 감기를 대할 때 조금 불안함이 덜해지고 예측되는 상황들에 잘 맞게 가네? 이거를 알 수 있으면 과잉 치료를 한다거나 너무 불안해한다거나 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도 작년에 처음 단체 생활 시작하면서 감기를 꽤 했었는데 저는 제 아이가 되게 튼튼하다 생각했어요. 비염이랑 조금 기관지가 예민한 것만 있지 감기는 자주 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 우리 아이의 진료 차트를 다 훑어보다 보니까 초반에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감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 감기에 대해서 제가 불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원래 이 정도 감기는 할 수 있고 특히나 단체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 찬바람 쐬면 이럴 수 있고 처음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오래 간다, 이 정도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기를 걱정하지 않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의 감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어떤 경과를 통해서 낫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감기가 왔을 때 두렵지 않고 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맞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일단 첫 번째는 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왜냐하면 어른들 감기는 사실 열이 잘 안 나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애들 감기는 열부터 나니까 열 나서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이들의 감기의 대부분은 열에서부터 시작되죠. 열이 3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열과 함께 맑은 콧물, 약간의 기침이 3일에서 5일, 이 정도가 이제 초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이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가 약간 이제 어머님들이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열이 내렸는데 콧물이 이제 누래지고
그다음에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라 가래 기침이 심해지고, 이때가 이제 보통 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부모님들이 심하다고 느끼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감기의 이제 중간 부분이고 가장 정점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아이가 며칠 정도 잘 쉬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하면 이제 며칠 정도 지나면 그 누런 콧물이 쫄아들면서 약간 맑게 바뀌거나 아니면 양이 줄면서 줄어들고 이제 기침도 횟수가 줄고, 요게 이제 보통 한 10일에서 이제 길면 한 2주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증상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 중간 부분이 제일 어머님 마음이 힘드시고 내가 우리 아이의 폐렴을 못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괜찮은 걸까?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식인데, 그냥 당연히 감기는 물론 초반에 끝내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한 번 정도 한 3, 4일 정도가 심해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은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뭐 약을 안 먹으면 7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감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미숙하기도 하고 호흡기 구조가 어른들보다는 아직 미성숙하고 좁기 때문에 같은 감기라도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도 사실 사실 우리 애 키울 때 엄마들한테는 되게 드라이하게 막 얘기해요. 이거 원래 그럴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막상 내 애가 열이 나거나 기침 오래 하면 불안해. 그래서 항상 저도 리마인드, 나의 그 리셋 시키거든요, 마인드를.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감기가 걸렸을 때마다, 지금은 또 우리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했지만 또 막상 아이가 아플 때 또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시 그때 그랬었지. 아이들 감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고 2주까지도 정상적인 경과다. 이거를 계속 마인드를 단단하게 그렇게 그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그런 걱정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기침 오래 놔둬가지고 폐렴된 거 아니냐, 폐렴으로 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 근데 사실 오래 가는 기침일수록 폐렴이랑 조금 더 거리가 멀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 알고 보면 비염이었다거나 아니면 감기 후로 약간의 후비루가 남은 게 해결이 안 돼서 길어지는 기침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고, 폐렴이 올 때는 사실 초반에 막 진행하는 과정 중에 케어가 안 됐을 때가 조금 더 많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기의 자연 경과가 있고 중간에 당연히 심해지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심해지는 기간이 이제 3, 4일 정도 지나면서 사실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츰 계단처럼 심해진다면 근데 그게 사실 조금 걱정될 만한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가 진료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열이 초반에 3, 4일 정도 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열이 다 내렸고 분명히 열이 3, 4일 정도 없었는데 중간에 열이 갑자기 뜨면서 맞아. 그리고 기침이 심해졌는데, 저는 보통 기침의 경중을 밤에 수면과 연관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의 기침? 이거는 조금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청진 소리 들어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들리고, 혹은 약간 토하는 기침, 이것도 저는 좀 센 기침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이거 오늘 진료 보고 집에 가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보이면 꼭 저희한테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감기랑 비염을 구분할 때 전신 증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감기는 열이 나고 비염은 열이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충농증은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열이 안 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급성 화농성 충농증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감기처럼 뭐 39도, 38도 같은 고열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감기랑 다르게 초반부터 아주 누런 혹은 뭐 연두빛, 초록빛 제 콧물이 나오기도 하는 게 감기와는 또 다른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감기보다는 충농증이 아무래도 병의 경과가 길죠. 뭐 후비루로 가래 기침도 심하기도 하고. 충농증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감기처럼 코막힘이 심하네, 열이 나네,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을 얘기하고 오셨는데, 알고 보면 중비 안에 누렇게 콧물이 차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감기인 것 같은데 유달리 좀 증상이 심하다, 열이 나고 코막힘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와서 꼭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가 아니라 충농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독감이랑 감기랑도 다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독감은 처음부터 조금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감기는 뭐 38.23도예요 이렇게 오는데 나자마자 38.7도, 뭐 39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을 때 아이가 아프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감기에서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삭신이 아파요, 뭐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 이거 일반 감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독감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한을 되게 중요시하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애들이 대부분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더위 탄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추워요. 뭐 이불 덮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아 이건 심상치 않다. 이건 독감인 것 같다. 이렇게 딱 뭐 척이 온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몸에서 어떤 그 온도 셋 포인트까지 빨리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한 같은 게 있으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진료실에서 아이들 보다 보면 항상 이 애는 이런 패턴으로 감기를 알아. 이 애는 항상 콧물을 이렇게 가네. 이 애는 항상 기침으로 가네. 이런 패턴이 있지 않아요? 폐기가 허하다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찬바람만 쐬면 콧물이고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온도 차이가 조금만 있어도 훌쩍거리고 그러다가 곧장 기관지로 진행해서 기침을 달고 살아요. 이런 경우들 중에는 우리 우장육부 중에 폐기가 허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폐기를 올려주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감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익숙하지 않을 용어지만 비기어. 보통 소화기가 약한 타입의 아이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되게 특징적으로 입맛이 뚝 떨어진다. 보통 아이들도 감기 걸리면 입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거의 감기 걸리면 저희 아이는 식음을 전폐해요. 원래도 안 먹는 아이인데 진짜 안 먹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감기 걸리면 배도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배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감기가 끝나고 나면 식욕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식욕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말랐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더 마르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은 어떤 경우 많이 보세요? 저는 소열이 많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일단 열이 많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열이 많은 친구들. 그래서 열이 많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많이 타고 근데 그 땀이 또 식으면서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콧물 나고 코막힘 있고 기침하고 근데 엄마가 이불을 또 덮어주려고 하면 다 차버리고 그리고 다 벗고 자려고 그러고 벽에 가서 붙어 자고 이러면 속에 열이 많은 친구들도 그 열을 배출해내는 과정에서 호흡기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봐요. 그런 친구들은 뭐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속에 뭉친 열들을 순환이 잘 되게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체질 개선 치료를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하고 다음번 감기가 덜 걸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죠. 또 그런 유형도 있는 것 같아요. 속 열이 많은데 땀은 안 나고 건조해지는 타입으로 피부도 건조해지고 코 점막도 건조해지고 코피도 많이 나요. 맞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사실 한 방에 강점이 있는 쪽이잖아요. 속열을 순환을 시켜주면서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 또 감기가 잘 낫게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코가 막힌다고 해도 왜 폐기가 약한 친구들은 조금 창백한 점막과 부어있는 점막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열이 많은 친구들 오히려 충혈된 점막 그리고 건조한 점막 이렇게 서로 다른 점막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체질별로 또 다르게 치료를 하니까 그게 또 한의학적인 감기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님이 우리 아이 면역력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쓰는 약은 소화기를 강화하는 맞아. 소화기를 튼튼해서 아이가 입맛도 좀 좋아질 수 있고 영양 흡수도 잘 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게 되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거 원장님 이거 면역력 좋아지는 약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이 아이는 약점이 근원적인 약점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면 면역력도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가 치료를 했는데 잘 되면 다음번에 오셔서 원장님 밥도 잘 먹는데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잘 됐어요.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면역력이 목표가 아니었고 배앓이를 너무 자주 해요. 설사를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처방을 쓰는 경우에도 그거 먹는 동안 감기에 덜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기형인 친구들은 확실히 소화기가 좀 튼튼해져야 감기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감기에 앓는 게 아이 면역력이 좋지만 그래도 앓는 아이들 보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감기라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봐야 더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아이 감기 앓을 때 물론 걱정되지만 아이가 되게 몸에서 장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활관리 잘 지켜주시고 휴식할 수 있게 환경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그 성장 발달에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감기, 면역력도 감기라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장하는 몸을 잘 돌봐주시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 어린 눈으로 아이를 되게 이렇게 응원하게. 바라봐 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또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자꾸 이 아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불안함이 높아지면 그 아이도 불안함이 전가되어가지고 아이가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